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브랜드 가치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에 이어 자그마치 세계 5위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세계 탑5에 들어가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지금의 삼성을 가능하게 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일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초대 회장의 셋째 아들입니다. 보통 장남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재벌의 관행과도 같은데 둘째도 아니고 무려 셋째에게 삼성을 물려주게 된 건 그만큼 이건희 회장이 기업인으로서의 재능을 보였기 때문일 겁니다. LA에 출장차 미국의 전자제품 매장을 둘러본 이건희 회장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소니, 도시바 등의 해외 제품들이 매장 앞쪽에 화려하게 전시되어 있는 반면 삼성의 제품들은 구석에서 먼지만 뒤집어 쓴 채로 있던 것입니다. 자기 회사의 제품이 매장에서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국내 1위면 뭐해? 세계 1위가 되어야 해.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바꾸기 위해 무려 1,800명가량의 임직원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로 소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임직원에게 앞으로 삼성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말하죠. 삼성은 지금까지 해왔던 물량 위주의 경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임원들의 낡은 관행과 제도도 역시 모두 버려야 한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이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며 아내와 자식 빼고는 모두 바꿔라라는 말로 유명한 새로운 경영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이죠. 이른바 휴대폰 화형식이라 불리는 사태 역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회장이라면 말을 안 듣는 직원을 다룰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 회장은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닌 질이라며 불량품을 줄이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휴대전화 시장을 장악한 모토로라를 따라잡기 위해 삼성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렸고 그러다 보니 불량품이 11.8%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격분한 이건희 회장의 반응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15만 대의 휴대전화를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손해 금액만 해도 무려 500억 원. 직원들은 힘들게 만든 제품이 눈앞에서 불타는 것을 목격하고는 충격과 동시에 각성을 하게 되죠. 회장님 정말 독한 분이구나. 다음에도 불량품이 나오면 난 잘릴지도 몰라. 이건희 회장은 말했습니다. 나는 불량품을 암에 비유한다. 암적 증상의 조기 발견과 퇴치가 기업의 존폐를 좌우하게 된다. 이건희 회장의 화형식은 삼성이라는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직원뿐 아니라 고객들에게 단번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은 현재를 정확히 포착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태도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신경영 선포 당시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인력 1만 명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임직원들을 소집한 게 1993년이니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기도 전인데요. 앞날을 내다보며 미래 경쟁력을 준비하는 이건희 회장의 해안이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특별 미션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건희 회장은 돈은 얼마를 써도 좋다. 돈을 구애받지 말고 인재를 구해오라며 삼성의 바이오 산업 전문가를 불러올 것을 요구합니다. 바이오 산업의 미래 수익성과 확장성을 일찍이 예견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한양행과 녹십자 등이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제약업계에 당당히 빅5로 들어서게 됩니다. 품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안주하는 순간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 현재를 기민하게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태도.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 덕에 삼성은 신경영을 선언한 지 12년 만에 소니를 압도적으로 추월합니다. LA 출장 당시 전자제품 매장에서 보았던 소니와 삼성의 위치가 뒤바뀐 것이죠. 한때 세계 시장을 휘어잡던 소니는 이제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삼성의 휴대전화 갤럭시는 애플의 아이폰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양대 산맥이 되었죠. 하지만 이런 결과에도 이건희 회장은 신경영 10주년 기념식에서 지금 잘나가기 때문에 과거와 단절하기 어렵고 자만해서 변신의 기회를 놓칠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안주하면 뒤처질까 두려워했던 이건희 회장의 정신. 이런 게 기업가 정신 아닐까요?